이번 영상은 2022년 의예과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을 위해 몇 개를 틀려야 지원이 가능한지와 중요 지표를 분석하여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시를 준비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을 텐데요. 정시에서 의예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료도 복잡하고요. 각 대학별로 특이한 사항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요소들을 먼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오는 자료 중에 건국대 충주가 빠져 있는데요. 영상을 찍는 현재 시점에서요. 확정된 자료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빠져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건국대 충주 40명 확정은 되어 있으니까요. 반드시 모집 요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중요 지표 중에 하나가 먼저 면접 보는 대학인데요. 면접 보는 대학은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면접이 점수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대학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연세대, 가톨릭, 관동대, 아주대 같은 경우는요, 수능 점수에 면접 점수가 포함이 됩니다. 특히 연세대랑 가톨릭, 관동대는요, 올해 처음 면접 10%를 적용을 하는데요. 면접 10%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100%였기 때문에 끝자락에 걸린 학생 같은 경우는 합격이 되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면접 10%가 있기 때문에요. 당락이 면접으로 인해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아주대 같은 경우는 면접 5%가 기존에 있었는데요. 일단 면접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5%라고 해서 무시할 것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면접 10%가 있으나 5%가 있으나 끝자리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면접 5%로 인해서 당락이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면접이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입니다.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울산대, 인제대이고요. 이 대학들은요, 일단 수능 100%로 진행을 하고요. 면접을 진행하는데 면접 같은 경우 정말 면접장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일단 면접이 있으니 수능 보실 때 이런 점 준비해 주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산점을 주는 대학인데요. 가산점 주는 대학은요, 가톨릭 관동대가 일단 있는데요.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가 통합으로 모집을 하는 대학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수학에서는요, 가산점을 주지는 않는데요. 탐구에서 일단 탐구를 보는 학생들은요, 일단 5% 가산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화학과 생명, 투 과목을 보는 학생들에게는요, 7%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대, 단국대, 동국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들의 특징은요, 일단 과탐2에 가산점을 주는데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과탐2에 3%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단국대와 동국대 같은 경우는요, 과탐2에 5%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대학이 있는데요. 강원대 같은 경우는요, 수학의 미적 기하가 원래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또 10% 가산점을 줍니다. 이 이유는요, 일단 수학의 비중을 더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원대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 보는 학생이 일단 이 대학을 지원하면 10% 가산점을 또 받으면서 더 격차를 벌릴 수가 있겠죠. 다음은 순천향대랑 경상대학이 있는데요. 순천향대, 경상대 같은 경우는 수학 미적이나 기하에 10%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과탐에 10% 가산점을 주는데요. 경상대 같은 경우는요, 과탐2 같은 경우는 10% 가산점을 주고요. 과탐 1만 보는 학생들은 5%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 확률과 통계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먼저 가톨릭 관동대와 이화여대가 있는데요. 관동대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요, 인문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관동대, 이화여대 모두 확률과 통계 볼 수 있고요. 사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두 대학은요,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음은 을지대와 건양대가 있는데요. 이 두 대학 같은 경우는요, 일단 확률과 통계로 지원은 가능한데요. 반드시 탐구를 과탐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탐을 보고선 이 두 대학을 볼 수가 없고요. 다음은 순천향대와 경상대가 있는데요. 이 두 대학 같은 경우는요, 일단 확률과 통계가 있기는 하지만요, 수학에서 미적 기하에
10% 가산점이 들어가고 탐구에도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자,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만점이 1000점인데요. 이렇게 가산점이 들어가게 되면 커트라인이 한 1005점, 1006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 학생이 다 만점을 받아도요, 1000점이기 때문에요. 순천향대를 전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인문계 수석이 되어도요, 순천향대 의대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경상대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 두 대학은요, 확통 지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과탐 제한대학이 있는데요. 서울대학은 잘 아시겠지만 과탐에서 다른 과목 1과 2 과목이 필수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 이화여대, 중앙대, 울산대 같은 경우는요, 과탐에서 동일 과목 1과 2 과목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화학 1과 화학 2를 같이 볼 수 없으니까요. 정시 선정할 때, 과목 선정할 때 반드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탐을 한 과목 보는 대학인데요. 대구 가톨릭대와 조선대학이 있습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요, 미적 기하가 40%, 과탐이 20%, 조선대 같은 경우는 미적 기하가 35%, 과탐이 15% 적용이 되고요. 대구 가톨릭대랑 조선대 같은 경우 과탐 한 과목이 9등급이 나와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 과목만 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학 반영이 낮은 대학인데요. 계명대, 동아대, 원광대, 인제대가 있고요. 수학에서 30% 미만이기 때문에요. 다른 과목을 좀 잘 보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랑 과탐을 잘 보게 되면요. 일단 이 4개 대학 의대는요. 일단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은 이화여대 인문계열인데요. 유일하게 의예과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제일 낮은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더 반영 비율이 높죠. 그래서 의예과는 보통 수학을 잘해야 대학을 간다 그러는데요. 여기는 인문계 전형이다 보니까 수학 비중이 일단은 국어 비중보다 낮습니다. 국어가 30%, 수학 비중이 25% 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지금까지 의예과의 전형 특이사항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 몇 개를 틀리면 의예과 지원이 가능한지 전형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1등급으로 산정을 했고요. 한국사도 1등급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3등급까지는 감점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어, 수학, 탐구로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특히 의예과 같은 경우는 영어 1등급 안 나오면요. 이게 뭐 거의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는 그냥 1등급이라고 아예 못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알려드리는 기준서는요. 2021년도 컷 기준이 아닌 단연간의 통계 누적치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여러분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 꿈에 그리는 대학, 서울대 의예과 전형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군에 있고요. 30명 모집을 하면서요. 일단 면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어가 33%, 수학이 40%, 탐구가 26% 적용을 되고 있고요. 과탐은 2 과목이 필수로 진행이 됩니다. 자, 서울대 의예과 가려면요. 먼저 표를 보시게 되면요. 왼쪽에 원점수라는 게 보이죠? 원점수라는 거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국어 94점 나오고요. 수학과형 100점 만점에 100점 나오고요. 지구과학, 생명과학도 모두 만점 받았을 때, 그러니까 국어가 3점짜리 문제 2개 정도 틀리면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탐2는 필수이고요. 1000명 중에 1등 이내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또 의예과 보는 학생들 또 꿈의 대학이기도 하죠. 연세대학입니다. 연세대학교 수학 33% 비중 두고 있고요. 탐구 33% 비중 두고 있습니다. 면접 10%가 추가되어서요. 매우 변수가 높아진 올해의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 의예과 가려면요. 일단 왼쪽에 표를 보시게 되면 원점수 국어는 97점, 수학 가형도 97점. 97점이라고 하는 얘기는 3점짜리 문제 하나씩 틀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문제 틀리면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연세대학교 의예과입니다. 마찬가지로 1000명 중 1등 이내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메이저 의대 중에 이제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가 있고요.
요 안에 제가 지금 고려대학을 넣어놨거든요. 고려대가 메이저 의대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요, 입결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울산대를 앞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균관대를 앞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같이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40% 비중을 두고요. 고려대 37%, 성균관대 40% 이런 식으로 수학의 비중들이 상당히 높은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고려대학은 2021년도에 입결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될까요? 국어 같은 경우는 현재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고려대 표를 보시게 되면 97점, 수학 가형도 97점. 요거는 앞서 연세대 의대랑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생명과학에서 47점으로 하나 더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하나, 수학 하나, 과탐 하나, 총 3개 정도 틀리면 지원 가능한 대학이 이런 메이저 의대에 이제 가톨릭, 성균관, 울산대, 고려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고려대를 넣는 이유가 이렇게 지금 입결이 상승을 했어요. 2년 동안 지금 입결이 상승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울산대와 성균관대를 추격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울산대를 추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실은 컷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19년도에도 카톨릭 의대랑 거의 뭐 마지막 컷이 거의 뭐 붙을 정도로 그렇게 고려대학이 컷이 낮은 대학은 아닙니다. 고려대 의대가 이렇게 입결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메이저 의대를 제외한 서울권 대학인데요.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학이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학을 35% 비중을 두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한국사 5%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학 40% 비중을 두고요. 과탐은 동일 과목, 원과 투 과목이 불가하고요. 한양대학은 수학 35% 비중에 과탐 2에 3% 가산점이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를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국어는 97점, 3점짜리 문제 하나 틀리고요. 수학 가형 97점, 3점짜리 문제 하나 틀리고요. 지구과학 하나씩, 생명과학 하나씩 딱 틀려서 총 4개가 틀리면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우기 쉽죠? 국어 하나, 수학 하나, 지구과학 하나, 생명과학 하나 이렇게 틀리면 이제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가 2021년도에 입결이 좀 다소 하락을 했는데요. 중앙대랑 한양대는 예년 수준이었고요. 경희대가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그냥 이 정도 떨어진 거 그냥 큰 문제 아니기 때문에요. 참조만 하시고요. 또 경희대랑 한양대, 중앙대는 또 매년 또 엎치락 뒤치락 하거든요. 이제 요 정도 수준이 돼야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를 갈 수 있구나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학인데요.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학이 있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수학 비중이 30%, 아주대는 40%, 인하대는 30% 비중이 있는데요. 아주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5%가 들어가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는 한국사에 5% 반영이 들어간다는 점 좀 특이하게 있습니다. 인하대, 아주대, 가천대 같은 경우는요. 먼저 국어가 한 95점 정도 나오고요. 수학 가형이 한 97점, 지구과학이 47점, 생명과학이 47점. 그래서 국어에서 한 2문제, 수학에서 1문제, 과탐에서 한 2문제, 총 5문제 정도 틀리면 지원 가능한 대학이 수도권 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향대, 인제대, 한림대, 삼룡이 대학인데요.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확통이 30% 비중을 둔다고 했지만 확통이 볼 수 없는 대학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제대 같은 경우는 골고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5%씩 보는 대학이고요. 한림대 같은 경우는 수학 40%의 비중이 있는 대학입니다. 삼룡이 대학인 순천향대, 인제대, 한림대를 가기 위해서는요. 국어에서는 93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국어에서 3문제, 3점짜리 문제 하나, 2점짜리 문제 2개 틀리고요. 수학에서 1문제, 과탐에서 2문제, 총 6문제가 틀리면 지원 가능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림대가 인제대, 순천향대보다 이번에는 좀 입결이 상승해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추정 자료이긴 하지만요. 일단 이 대학들도요, 서로 매년 인제대가 올라가고 순천향대가 올라가고 한림대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는 대학이고요. 거의 비슷한 대학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대, 단국대, 부산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지방 국립대학이랑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좀 많이 복잡한데요. 이거 다 이제 보시기면 또 너무 또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요. 영상을 중간에 멈추신 다음에요. 본인이 볼 대학이 있다면 영상 멈추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학 비중 높은 대학, 충남대학이 있고요. 충남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수학 비중 높거든요. 그래서 충남대학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경북대학도 수학 비중 높고 단국대학도 높으니까요. 이런 대학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 가탐투 5% 가산점 있다는 거 요거 좀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방 군입대에 가는 수준은요, 일단 국어에서는 3문제 정도, 93점 정도 맞아서 3점짜리 문제 하나, 2점짜리 2개 정도 틀리고요. 수학에서 1문제 틀리고, 과탐에서 한 3문제 정도, 3점짜리 2개, 2점짜리 하나 정도, 총 7개 정도 틀리면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흔히들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의대 가려면 5개 이상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의대 더 틀려도 가능하고요. 한 8개, 때에 따라서는 9개까지 틀려도 일단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대학들도 많이 있고요. 전남대가 지금 5년째 지금 최저 수준으로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남대가 이렇게 이제 올해 좀 하락했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경상대, 동국대, 동아대, 연세대, 원광대, 을지대를요 한 그룹으로 묶었는데요. 당해년도 입시 지원 분포에 따라서요 입결은 이 대학들 내에서도요 많이 달라지니까 이 점은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요 국어에서는 3문제 3점짜리 3개, 수학에서는 1문제 4점짜리 하나, 과탐 3개 정도 해서 총 한 7개 정도 틀리면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광대도요 현재 3년간 지속적으로 컷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방대 의대들의 상승 추세가 상당히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대도요 현재 2년간 지속적인 컷이 상승되고 있고요. 지금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죠. 5년 동안 거의 최고치에 올라가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해년도 입시 지원 분포에 따라 입결은 매년 달라지긴 하는데요. 가톨릭 관동대, 강원대, 건양대, 계명대, 영남대학을 일단 한 그룹으로 일단 묶었고요.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요. 국어에서는 4문제, 3점짜리 3개, 2점짜리 하나, 그 다음에 수학에서 1문제, 과탐 3개, 총 8개가 틀리면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대의 마지노선 대학인데요. 고신대와 제주대학이 있습니다. 고신대와 제주대 같은 경우는요. 국어에서 4문제, 3점짜리 한 4개 정도 틀리고요. 수학에서 하나, 과탐에서 3개, 총 8개가 틀리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의대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같은 문제가 틀리더라도요. 어떤 과목이 틀렸는지, 어떤 과목에서 몇 점짜리가 틀렸는지에 따라 대학 라인이 바뀌니까요.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신대도요.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지금 입결이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모든 지방 의대들이 다 입결이 상승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과탐을 1개 보는 대학인데요. 과탐 1개가 9등급이 나와도 전혀 문제없는 대학이라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죠. 두 대학이 대구 가톨릭대와 조선대학이 있는데요. 대구 가톨릭대랑 조선대 같은 경우 일단 과탐에서 20에서 15% 정도 적용이 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요. 일단 국어에서 3문제, 수학에서 1문제, 과탐에서 1개 만점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조선대 같은 경우는요. 국어에서 4문제, 수학에서 1문제, 과탐에서 1개가 만점이면 지원 가능한 대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총 5개 정도 틀리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대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지금 입결이 상승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선대뿐 아니라 지방대 의대에 계속 그래프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승하는 추세가 상당히 무섭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도요. 의대들은요. 계속 상승이 될 것 같고요. 약대가 와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끔 의대를요. 국어 3등급이 나와도 지원 가능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수학이 만점이고요. 과탐이 만점이거나 한 문제 정도 틀린 경우 충남대, 단국대, 고신대, 원광대 등이 지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3등급이 나와도요.
일단은 갈 수 있다는 거, 대신 수학이 나오면 안 되고요. 그게 국어 쪽에서 나와주면은 의대 지원은 가능합니다. 끝으로 인문계에서 지원이 가능한 두 대학이 있죠. 이화여대와 가톨릭 관동대가 있습니다. 이화여대의 경우 여학생 인문계 탑, 가톨릭 관동대는 남학생 인문계 탑이 지원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요, 학통이랑 미적 기하에 일단 가산점이 일단 없기 때문에요. 일단 서로 이제 공통된 점수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탐구도 마찬가지로 가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인문계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미적이랑 기하 보는 학생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적 기하 본 학생이 이화여대 인문계 전형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확통 과탐을 보는 학생이 일단 유리하고요. 이런 경우 이제 탐구에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탐구에서 일단은 보는 학생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통과 과탐을 보면서 가톨릭 관동대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과의 탑이죠. 그래서 국어에서 한 문제 정도 틀리고요. 다른 과목 만점 받아야 이화여대 의예과 문을 두들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톨릭 관동대 의예과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국어 한 문제, 수학 한 문제 틀리고요. 탐구에서 만점을 받아야 가톨릭 관동대 의예과 인문계 전형으로 일단 문을 두들길 수가 있어요. 2022년 약대 모집으로 인해서요, 많은 변수가 예상되는데요. 하위 의대의 경우 약간의 영향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세를 봤을 때는요, 의대의 인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요, 글쎄 얼마큼 영향받을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마 영향은 조금은 있을 겁니다. 정시 수시 지원 자소서 생기부 컨설팅 문의는요, edupaper.kr 월간 교육 컨설팅으로 일단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모의고사 수능 점수를 올린 다음에 합격 가능성을 물어봐도요, 이 질문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답글은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예과 2022년도 정시 분석 자료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